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글로벌 컨텐츠 마켓 저희가 4월 초에 개최를 하는데요. 개최하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분, 네, 연사로 참여하고 계신 안홍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아, 네. 예. 한국을 떠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오래되셨구나. 예, 한 코로나 몇 년 전부터는 최소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이 뭐 베이스다 보니까 네, 네. 한국을 배제하고는 일을 못하니까 미국에 네. 있더라도 네. 그래서 최근에는 1년에 몇 번씩 오면서 네. 다시 그 업계나 또 정부 관련된 네. 기관들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 그런 일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은 와서 그러시구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콘텐츠 시장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 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경기가 안 좋은 거 가장 큰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부르는, 우리 한국에서는 네. 콘텐츠 산업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부르죠. 그게 사실 네. 정확한 용어니까. 네. 본다면 아무래도 할리우드,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메인이죠. 메인 허브인데 시장이고. 시장도 크고, 헐리우드는 좀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아. 불경기에다가 사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할리우드에서는 가장 큰 2년 전에 네. 파업이 컸었어요. 한국 뉴스에도 가끔 나왔지만 네. 파업이 근데 조그만 몇 사람이 데모하는 수준이 아니고 모든 배우, 모든 업계, 모든 감독, 모든 작가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네. 사람들이 몇 달 며칠을 파업을 거의 60년 만에 와. 사실 파업을 한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 사실은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파괴되는 그쵸.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위 disruptive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융합되고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나 제작자와 배급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다 완전 보니까 바뀌었죠. 그 네. 와중에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스트리머 나오다 보니까 기존 관행에 익숙하던 그 수익 모델 사실은 창작자라는 게 IP 네, 오너라는 네. 게 평생을 그 로열티와 수익을 배당받는 게 그 IP의 밸류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로 그래, 우리끼리 모이면 TV 시리즈가 한 시즌 3까지 가면은 3대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히트하면은 그 노조 협회에서 그 창작자들을 평생 보호해주는 철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유니언 영어로 정확한 용어는 길드. 네. 길드가 분야에 다 있어요. 배우 조합, 뭐 우리 같은 프로듀서 조합, 감독 조합, 수십 개 조합이 거기서 다 보호해줘요. 물론 회비를 내죠. 네. 노조비도 네. 내겠지만 네. 저도 1년에 1,000불씩 내서 PD 조합의 혜택을 받듯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죠. 로비 집단이고.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모델이 깨지니까 창작자들이 이게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좀 넷플릭스 돈 잘 번다는데 네. 왜 우리는 우리나라 사례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말이 네. 많은 국회에서까지 네. 1편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히트를 치고 넷플릭스가 1조 6천억인가 벌었는데 왜 한국은 딸랑 제작비 배역받고 끝났느냐. 네. 이 문제 했듯이 미국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파업이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거의 1년 동안 네.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대책점에 있는 입장에서도 이거 무너지면 우리도 왜냐 대부분이 큰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니까 주주들 모셔야 되고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데 네. 파업해서 수익률을 바꿔버리면 네. 이제 자기네들도 그쵸. 그래서 해고가 시작된 거예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악화될 것 같으니까 미국은 무조건 수익 악화 예상되면 뭐를 하죠? 해고. 그래서 새로운 사장이 오면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본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 파업이 지속되는 게 가장 2년 전에 코로나를 이어서 회복될까 그랬는데 불경기 플러스 파업이 지속되니까 제작이 전면 중단.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좀 회복될까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또 얼마나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상태라 전 세계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가라앉는 상태.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할리우드발 그 엔터테인먼트 불황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많이 위축되는 상태라 이걸 어떻게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글로벌 콘텐츠 마켓에서 대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 글로벌 콘텐츠 마켓의 개최 배경? 저도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이런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제 주제를 보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좀 시적절한 주제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특히 불황일수록 네. 창작자, 제작자들, 종사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그러면 네. 디자인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촬영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근데 스토리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죠. 네. 네, 우리도 성공하는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네. 힘들듯이 네. 소설 같으면 한강 같은 작가가 나와야 되는데 영화든 드라마든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의 이번에 주제이지만, 물론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네. 한국의 컨텐츠 중소형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할리우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사실 한국 시장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규모나 네. 뭐 뎁스가, 역사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섣부르게 우린 자신 있으니까 미국 가보자 해가지고는 큰 코 닥치고 몇 년 동안 돈만 버리고 네. 철수하는 기업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일본 전 세계 다 그래요. 어설프게 일본의 대기업도 작년에 도에이, 반다이 들어왔다가 3년 동안 한 몇십억 날리고 철수하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6개월 1년은 시장 조사 두드려보고 와보고 연구 공부하고 전문가 얘기 듣고, 그다음에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래 2, 3년 동안에 K-팝 문화가 뜨면서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의 중소형 컨텐츠 기업이 무지 늘어났어요. 저로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업체들 대상으로 하여간 뭐 해줘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과거 몇 번 했지만 하여간 이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몇 년 전에 국내 잡지 기고도 했지만 그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늘려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주제를 주셨길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컨텐츠가 해외 나가는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스토리가 약하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영화하고 드라마 부문은 몇 개 히트를 했죠. 근데 그거에 너무 적다. 한국의 역량과 실력과 이 재능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봉준호의 기생충 같은 게 1, 2년에 한 편씩 나와야 된다. 매년 하나씩 나와야 안 된다. 아깝다. 한국 치고는. 그게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잠재력이 있다. 근데 그거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이 사실 분야가 일반 영화, 드라마, 쇼, 애니메이션 약간 달라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좁혀서 제가 제일 전문인 애니메이션, 그것도 장편 영화. 한국이 TV 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지만 극장용이 국력에 비해서 너무 취약해. 거의 기억이 안 나시잖아. 딱 나와. 맨날 디즈니나 픽사의 큰 영화는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한국의 최근 애니메이션 중에 기억나는 히트에 뭐 있지 그러면 대부분 모르거나, 지금도 개봉하는 게 사실은 퇴마록도 개봉 중이지만 몇 개는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왜냐, 장편 영화의 스토리텔링은 TV하고는 다르고 상당히 탤런트와 교육과, 영화는 영화 진행을 운영하는 영화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배출을 해요. 우리나라 박찬욱, 봉준호 전부 다 감독들은 거기 출신 아니면 아카데미에서 철저한 1년 동안 수업을 대학원처럼 봤는데 애니메이션은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학교나 나오거나 아무 기술도 없이 나 애니메이션 만들게 진출하니까 TV 시리즈는 좀 할 수 있으나 장편 영화 스케일이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 노하우,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할리우드가 1등 아니냐. 우리가 맞습니다. 접하는 수많은 디즈니 픽사 영화들 해마다 나오는. 근데 그 중에서도 픽사 3D로 만든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 애들과 어른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거는 가끔 애니메이션 나오면 애들만 보거나 뽀로로 나오지만 애기들 거 그런 건 해외에서는 잘 안 돼.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픽사처럼 애들도 좋아하지만 주제가 상당히 좀 깊네.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소위 터치를 해줘야 대학생 이상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취약했고 너무 유아용에만 뽀로로는 알지만 그건 애들 거지 좀 높은 건 없나 그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물론 몇 개 뿌까도 있었고 몇 개 있었지만 몇 년 반짝하다가 영화에서 영화 대본을 쓰는 작가 풀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거죠. 애니메이션은
뭐 해보지도 않고 인재도 들어오기도 힘들었고 네. 시리즈만 조금 했지. 그래서 장편 영화에 대한 이 노하우를 저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네. 얘기했던 부분이라 영화사하고 협업하는 모델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애니메이션은 잘하지만 네. 장편 스토리텔링을 못한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영화사들하고 협업하는 작가 이제 스토리 다 풀이 만들고 있으니까. 제작만 그렇지만 이제. 그 애니메이션 플랜도 달라요 또. 네. 실제로 공포 영화를 잘 쓰는 작가가 이 네.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거는 또 이게 아.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소위 콜라보, 협업이 없이는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같이 일해본 픽사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인 브래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요. 작년에 한번 이런 세션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국내 네. 모든 영화, 드라마, 뭐 출판사, 작가까지 다 100여 명이 화상으로 1시간 했는데 아. 조금 어려워서 제대로 소화했을지 모르지만 네. 다행히 제가 브래드 얘기하고 저하고도 과외로 시간을 할애해서 네. 사후 팔로우업을 해줬어요. 오. 질문 다 받은 거를 전부 다 번역해서 싹 답을 다 해줬죠. 오. 이게 굉장히 성실하게 쓴 거죠. 다시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픽사 영화가 어떻게 스토리를 1시간 반 동안 풀어나는지에 대해서 네. 약간 학술적인 면도 있지만 한 영화에만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대본을 100페이지짜리를 분석 네, 네, 하고 네. 우리 집 말로는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네. 장편 영화는 구조가 네.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 네. 액트 1, 2, 3 네. 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시점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소위 저력을 쌓을 때다 시장은 어렵지만 내공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네. 이런 주제가 나와서 이게 시적절한 주제다 해서 다시 한번 콜을 했더니 좋다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 코카에서 이 비슷한 장면을 했을 때 네. 콘진원도 너무 좋아해서 네. 야 오프라인으로 사람 늘려서 한국으로 맞아. 초대 한번 해. 그래서 크게 해서 얘만 하면 좀 아까우니까 네. 몇 사람 더 해서 행사를 크게 한번 해라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건 뭐 아직은 콘진원에서 그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든 경기도 다 안 좋은데 지금 시기에 뭔가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근래 몇 달 사이에 흐름을 보니까 시장은 좋지 않지만 네. 많이 다운되는 상태인데 저 한 두어 가지 들자면 중국이 이제 네. 우리 한국을 한 6, 7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미사일 사실 사드 이후에 사드. 문을 닫아놨던 거를 네. 그 전까지 엄청나게 한국으로 돈이 자금이 흘러 들어왔었는데 네. 수천억이 들어왔는데 네. 저도 그때 혜택 받은 한 사람이었지만 네. 근데 문이 닫히면서 네. 한국의 컨텐츠에 출구가 없어요. 출구 전략이. 왜냐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한국의 컨텐츠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공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정부에서 싫어하는 내용만 아니면 공산주의를 뭐 중국 사람을 나쁘게 네, 이런 것만 네. 심히 빼놓고는 정서적으로 얼굴도 똑같고 너무 좋아. 네. 최고였죠. 네. 그러니까 문이 닫히니까 다들 그냥 허망했죠. 네. 그러다고 이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얘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미국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수출이 크게 들 지역들은 중국, 유럽, 북미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나머지는 네. 중국이 그동안에 거의 블랙업체는 빨아들였는데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힘들어. 거리상, 언어상, 그쵸. 문화상 등등등. 그런 차원에서 5월 달쯤에는 확실하게 열린다라는 게 지금 뭐 분위기가, 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은 좀 기회가 물밑 작업을 좀 해서 생길 수 있겠다. 한국, 중국 간의 공동 제작, 협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비밀리에 은밀하게 한국 거를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편법이고 네.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온다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영화든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다시 한번 물밑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올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화된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업계에서 조금 이제 그런 정보를 아는 회사들은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산성된 얘기지만 네.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전부 전세에 깔아앉았지만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 네. 우리가 미국에서 아니메라고 부르는 아니메. 보통명사 아니메라고 부르는 산업만 과거 10년, 20년 계속 내리성장 중. 일본 시장도 크고 원래 일본이 아니메 그다음에 네. 망가로는 네. 세계 1등이니까. 네. 근데 다 해외에서도 그 수천만 명의 고정 팬들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하여간 해마다 그냥 이렇게 황금기가 없다. 일이 너무 많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 일을
보내야 되는데 아. 예, 한일 관계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도 근래 몇 년 사이에 네. 일본하고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네. 한국에 일을 보내는 네. 그런 일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또 기회가 있겠네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측면을 일본하고 다시 한번 또 조금 그 협력을 네. 업그레이드해서 네. 뭔가 한국도 그냥 단순히 그 일만 받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대등한 네. 협업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의 컨텐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대화 상대의 어깨를 맞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네. 옛날하고는 저 후진 하청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좋아요. 저도 할리우드에 있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대화하기가 한국 사람이야 나 K 뭐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웹툰 분야를 조금 업무를 확장을 했지만 네. 일본도 그런 쪽이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일본의 인력이 없고 그것도 네. 노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걸 생각이 되고 네. 일부 발빠른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제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 네. 향후 1, 2년, 2, 3년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네. 그거에서 열심히 하여간 자기 IP에 대한 개발 역량을 네. 증대시키면서 아까 얘기한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네. 최대한 찾는 게 여러 가지 돌파구 중에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마켓은 지금 이제 4월에 하는 게 시즌 1인데 매달 한 번씩 매달 하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콘텐츠 쪽 기업들은 꼭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4, 5년 코로나 때 네. 시간 많을 때 네.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국내 모 관련 잡지에 물론 어설픈 잡지지만 조그만 잡지니까 기고를 거의 1년, 2년을 무료로 하셨었구나. 무료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달라고도 그렇고 그것도 준다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공부하는 셈 치고 네. 어차피 네. 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를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만 네. 그런 한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좀 피곤은 했지만 주말에 사실 토요일 날은 꼼짝 안 하고 집안에서 이제 네. 자료 모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써줬거든요. 1년쯤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할게. 네. 그러다가 좀 뛰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거는 네. 정말 국내 게 네.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 비록 뭐 50명이 보더라도 네. 근데 몇 명 보긴 보더라고. 나중에 하고 네. 보니까 네. 그 기술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절실한 정보였다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금방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행사를 자주 하신다면 네. 꼭지를 잘 찾아서 네. 국내에 어떤 업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좀 도움이 될까? 뭐 제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저를 계속 같이 기획하고 할리우드에 참여. 또 이제 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통역 문제만 되면은 네. 얼마든지 또 그 사람들 또 할리우드에서 명사가 나와서 하는 거 좋아하지. 네, 네. 저 같은 사람 나오는 것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획도 참여하고 필요한 거는 제가 또 뭐 할인을 하고 옆에서 뭐 이렇게 모더레이트도 하고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하시면은 뭐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도 하시지만 그런 시장에 대한 이슈, 뭐 기회 이런 것도 그렇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끝나고 나서 뭐 1대1로 이렇게 컨설팅하는 그러면. 미팅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 대표님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예. 것도 그렇게 뭐 해서 몇 년 동안에 만들 수 있을 비즈니스로 것 연결된 데도 많지는 않지만 예. 한두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기회도 좀 만들 수 예, 있을 예, 것 같아서 예. 기업들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콘텐츠 마켓 화이팅! 감사합니다.